가까울수록 이 세 가지를 숨겨라. 평생 내 편 된다. 그대들은 가까운 사람 앞에서 얼마나 솔직한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알리고, 힘든 마음이 들면 가장 먼저 털어놓고, 보고 싶으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가. 그것이 가까운 사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숨기지 않는 것이 신뢰라고 믿었을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수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관계를 무너뜨린 것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보여준 것이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반드시 감추어야 할 세 가지를 말하려 한다. 이것은 상대를 경계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대 자신이 그대로서 바로 서는 법에 대한 이야기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는가?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낯선 이도 아니다. 늘 곁에 있던 사람, 가장 편하다고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오히려 더 깊이 베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런 이들을 유배지에서 수없이 보았다. 처음에는 모두 의아해했다.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더 함부로 대하는가? 왜 잘해줄수록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가? 그들은 저마다 상대를 탓했다.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나는 다른 것을 보았다. 관계가 기울어진 것은 대부분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한쪽이 너무 많이 내어준 탓이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묘한 것이다. 처음에는 고마워한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고마움은 서서히 당연함으로 바뀐다. 당연해진 것은 더 이상 귀하지 않다. 귀하지 않은 것은 쉽게 가볍게 여겨진다. 이것은 상대의 됨됨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관계도 기울어진 쪽으로 흐른다. 나는 유배지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것을 몸으로 배웠다. 먼저 손을 내밀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속마음을 꺼낼수록 상대는 그것을 쥐고 흔들었다.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축하가 아니라 묘한 거리감이었다. 그제야 알았다.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일은 상대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얼마나 내어놓는가를 아는 것이었다. 잘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솔직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꺼내놓는 것이 신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드러내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모르면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관계는 조금씩 기울고 결국 한쪽만 지치게 된다. 오늘 내가 전하려는 것은 바로 그 세 가지다.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대가 그대로서 바로 서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첫 번째는 이것이다. 작은 성공과 기대감을 먼저 꺼내지 마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간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유배지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 반가운 소식을 전한 뒤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경우보다 묘하게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처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상대는 웃으며 축하했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무언가가 달랐다. 말이 조금 날카로워지거나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걸거나 이전보다 자주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 나는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은 타인의 노력을 질투하지 않는다. 땀 흘리는 모습, 애쓰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납득하게 된다. 그만큼 애쓰니 당연하다고 마음이 받아들인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결과는 다르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니 운이 좋았겠지, 누군가 도운 것이겠지 하는 마음이 스친다. 그 마음이 깊어지면 질투가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기대감, 작은 성공에 들뜬 기쁨, 이런 것들을 먼저 꺼내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상대는 그것을 들으며 자신과 비교하게 된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한가 하는 마음이 스민다. 그 마음은 악의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다.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그냥 남의 일이다. 그런데 늘 곁에 있던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다르다. 비교가 된다. 그 비교가 쌓이면 관계에는 소리 없이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힘들었던 것은 말해도 된다. 애쓰는 과정은 보여주어도 된다. 그것은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잘 되고 있다는 느낌, 기대가 부풀어 오르는 마음, 작은 결실에 설레는 기쁨, 이것은 굳이 먼저 꺼낼 필요가 없다. 그것을 들은 상대는 축하하는 마음과 불편한 마음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 말 한마디에 새어나오고 관계는 조금씩 달라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지키며 살았다. 무엇이 잘 풀리고 있는지를 함부로 꺼내지 않았다. 기쁜 마음은 안으로 삭혔다. 그러자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다. 상대의 마음속에 비교가 자랄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본래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면 탓할 것도 없다. 그저 꺼내지 않으면 된다. 작은 성공은 혼자 간직하라. 기대감은 혼자 품어라.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이고 그대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이것이다. 참고 있는 마음을 꺼내 보이지 마라. 가까운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것이 친밀함의 증거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힘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사이, 참고 있는 것을 꺼낼 수 있는 사이,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라고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 속마음을 꺼낸 뒤 관계가 더 깊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상대가 달라진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내가 꺼낸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쥐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에 흔들리는지, 무엇을 참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건드리는 법을 알게 된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된다. 나는 그것을 보며 깨달았다. 약점을 아는 사람은 기세가 오른다는 것을. 그 기세는 악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힘의 기울기에서 온다. 관계에서 힘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상대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 나의 어디가 약한지를 아는가, 그것이 곧 관계의 무게추가 된다. 참고 있는 마음을 보여주면 상대는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선 안에서 움직인다.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늘 참는 쪽이 되어 있다. 무시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내가 불편해도 말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조금 더 편하게 대한다. 내가 참을 것을 알기에 조금 더 가볍게 여긴다. 그것이 쌓이면 관계의 결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고 있는 마음을 아예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굳이 먼저 꺼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말하되, 참고 있다는 것, 억누르고 있다는 것, 그 감정의 깊이를 상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억울한 일이 많았다. 부당하다고 느낀 일도, 견디기 어려운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꺼내지 않았다. 꺼낸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꺼낸 약점은 상대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도 알았다. 속마음을 나누는 것이 친밀함이라면 그 친밀함은 신중하게 쌓아야 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꺼내는 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무방비다. 그대가 참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모를 때 그대는 온전히 그대로 선다. 상대는 그대의 한계를 모르기에 함부로 그 선을 넘지 못한다. 약점을 감추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참는 마음은 안으로 삭히고 겉으로는 고요히 서 있어라. 그것이 관계에서 그대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장 단단한 방법이다. 세 번째는 이것이다. 먼저 다가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지 마라. 그대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늘 먼저 안부를 묻고, 늘 먼저 찾아가고, 늘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하는 사람. 나는 그런 이들을 유배지에서 많이 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지쳐 있었다. 그리고 하나같이 억울해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상대는 그렇지 않은가? 내가 이토록 애쓰는데 왜 상대는 당연하게 여기는가? 그 억울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었다. 당연하게 만든 것은 누구인가? 사람은 늘 봤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처음에는 고마워한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되면 당연해진다. 당연해진 것은 귀한 줄 모른다. 귀한 줄 모르는 것은 쉽게 가볍게 여겨진다. 이것은 상대의 됨됨이 문제가 아니다. 물이 고인 곳으로 흐르듯 사람의 마음도 익숙한 쪽으로 기운다. 늘 먼저 오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것을 깨달았다. 먼저 쓸수록 답장은 느려졌다. 자주 쓸수록 내 편지의 무게는 가벼워졌다. 그런데 한동안 쓰지 않으면 상대가 먼저 소식을 물어왔다. 나는 그것을 보며 알았다. 관계에서 먼저 다가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나여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진 것이다. 균형을 잃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한쪽만 애쓰고 한쪽만 기다리고 한쪽만 서운해지는 관계는 결국 애쓰는 쪽이 먼저 지치게 된다. 그리고 지친 쪽이 물러서면 그제야 상대는 그 빈자리를 느낀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말에서 얻어낸 다가옴은 진짜 다가옴이 아니다. 그것은 요청에 응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다가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가가고 싶을 때 다가가되 그것이 늘 나여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때로는 기다려보아라. 상대가 먼저 오는지를 보아라.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답이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한 사람이 혼자 떠받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의무다. 의무로 유지되는 관계는 어느 순간 짐이 된다. 그대가 먼저 다가가지 않을 때 상대가 그 자리를 채우러 온다면 그 관계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대가 물러섰을 때 상대도 물러선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그대 혼자 지탱하고 있던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대 자신이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다. 먼저 다가가는 것을 멈추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그 관계 안에서 제자리를 찾는 일이다. 늘 기다리는 쪽, 늘 애쓰는 쪽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다. 그대가 바로 설 때 관계도 바로 선다. 그대가 중심을 잡을 때 상대도 비로소 그대를 제대로 보게 된다. 귀한 것은 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봐야 비로소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했다. 작은 성공과 기대감을 먼저 꺼내지 마라. 참고 있는 마음을 보여주지 마라. 먼저 다가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지 마라. 얼핏 보면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나는 질투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약점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균형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셋이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가지 모두 내가 나를 잃어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기쁨을 먼저 꺼낼 때 나는 상대의 반응에 기대게 된다. 참는 마음을 드러낼 때 나는 상대의 손에 내 약점을 쥐어준다. 늘 먼저 다가갈 때 나는 상대의 태도에 나의 자리를 맡겨버린다. 세 가지 모두 상대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중심을 잃어가는 과정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사람이 어떻게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는지를 보았다. 그것은 대부분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았다. 조금씩 내어주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없어진 것이었다. 처음에는 잘해주고 싶어서 시작한다.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힘든 것을 함께하고 싶고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어서 시작한다.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쳐
내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관계는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모되는 것이 된다. 소모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질 때 상대를 탓하게 된다. 그런데 돌아보면 상대가 나를 소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소모한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은 상대를 경계하는 일인가? 상대를 믿지 않는 일인가? 아니다. 이것은 그대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중심을 잃지 않는 일이다. 관계 안에서도 그대가 그대로 서 있는 일이다. 기쁨을 안으로 간직하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다. 참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그 선을 함부로 넘지 못한다. 먼저 다가가는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관계 안에서 제 무게를 되찾는다. 이 세 가지는 감추는 기술이 아니다. 그대가 그대로 바로 서는 방법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몸으로 익혔다. 억울함을 참으며 기쁨을 홀로 삭히며 답장을 기다리며 그 긴 세월을 버텼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진다. 내가 소모되면 관계도 결국 다한다. 그러나 내가 바로 서 있으면 관계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것이 더 중요하다. 먼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선을 긋는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그 선이 흐릿해진다. 편하다는 이유로, 믿는다는 이유로 조금씩 경계가 무너진다. 그 경계는 상대를 막는 선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지키는 선이다. 그 선이 있어야 그대는 오래 설 수 있다. 그 선이 있어야 관계도 오래 갈 수 있다.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그대로서 온전히 서 있기 위한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알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종종 같은 자리로 돌아간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 사람 앞에 서면 또 먼저 말을 꺼내고 또 속마음을 털어놓고 또 기쁜 일을 참지 못하고 꺼내버린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이란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관계 안에서 따뜻하고 싶고 진심을 나누고 싶고 혼자 감당하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그렇게 한 뒤에 그대는 편안한가?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며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꺼내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는가? 그 흔들림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중심을 잃고 있다는 신호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흔들림을 수없이 겪었다. 억울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내고 나면 답장이 오기까지 긴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되새기며 밤을 보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나면 상대가 잡아줄지를 몰라 마음이 불안했다. 그 초조함과 불안함이 쌓이는 동안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었다. 상대의 반응이 나의 하루를 결정하고 있었다. 상대의 태도가 나의 마음을 좌우하고 있었다. 그것이 관계인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상대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세우는 삶을 살겠다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꺼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것을 꺼낸 뒤에 나는 편안한가?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온전한가? 그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꺼내지 않는다. 기쁨은 혼자 간직해도 충분히 기쁨이다. 참는 마음이 가득 찰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말이 나간 뒤에 그대는 더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더 불안해지는가? 털어놓는다고 해서 늘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꺼낸 말이 그대를 더 묶어두기도 한다. 참는 마음은 말로 푸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 삭히는 것이 더 단단하다. 먼저 다가가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억지로 누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에서 오는 것인지 진심에서 오는 것인지를 먼저 살핀다.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서 먼저 가는 것이라면
그 걸음은 그대를 지키는 걸음이 아니다.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그대를 더 작게 만든다. 나를 기준으로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온전할 때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흔들릴 때가 아니라 단단할 때 손을 내미는 것이다. 두려울 때가 아니라 진심일 때 말을 꺼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 꺼낸 말을 후회하지 않게 된다. 다가간 걸음이 아깝지 않게 된다. 그대가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상대는 그대를 다르게 본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기 어렵다. 이것이 관계에서 그대를 지키는 태도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가 바로 서면 관계의 결이 스스로 달라진다. 관계에는 선이 있어야 한다. 그 선을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오해한다. 차갑게 구는 것이냐고, 거리를 두는 것이냐고, 마음을 닫는 것이냐고. 그렇지 않다. 선이란 담이 아니다. 그대와 상대 사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대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선이 있어야 그대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선이 있어야 관계도 오래 선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벼슬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갔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생각했다. 무엇이 사람을 끝까지 곁에 머물게 하는가? 따뜻함인가? 아니었다. 따뜻한 사람 곁을 떠나는 이들도 많았다. 잘해주는 것인가? 아니었다. 잘해줄수록 당연하게 여기고 떠나는 이들도 있었다. 끝까지 곁에 머문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 모습이 사람을 머물게 했다.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 곁에서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불안한 곳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중심이 있는 사람 곁에서는 안정을 느낀다. 그 안정이 사람을 붙든다. 그대가 기쁨을 안으로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는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이 품격이다. 그대가 참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는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다. 그것이 단단함이다. 그대가 먼저 다가가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심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그것이 자유다. 품격과 단단함과 자유. 이 셋이 갖추어진 사람 곁에 진짜 사람이 머문다. 억지로 붙드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잡아당겨서 유지되는 관계는 손을 놓는 순간 끝이 난다. 그러나 그대가 그대로 바로 서 있을 때 스스로 걸어와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것을 배웠다.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도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들은 내가 애써 붙든 사람들이 아니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걸어온 사람들이었다. 관계는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바로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이다. 그대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상대는 그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대가 선을 지키고 있으면 관계는 그 선 안에서 예의를 갖추게 된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곁에 있는 사람도 함부로 흔들지 않는다. 이것이 관계에서 그대를 지키는 일의 끝이 아니다. 이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가까운 사람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사람, 기쁨도 슬픔도 기다림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상대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고요히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가장 깊은 방법이고 그대가 그대로서 살아가는 가장 품격 있는 길이다.